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9.7 부동산 대책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압박이라는 채찍과 약속이라는 당근, 그 두 얼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집값 잡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정부가 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수요 억제라는 강력한 압박과 공급 확대라는 달콤한 약속을 차례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그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상황, 그리고 정부의 목표. 도대체 정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사실 정부 앞에는 시한폭탄이 두 개나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특히 서울은 내년에 공급될 집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더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압박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한번 보시죠. 정부의 첫 번째 수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꽝 막아버리는 거였죠. 표현 그대로 대출의 문을 그냥 쾅 하고 닫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가리지 않고 확 낮췄어요. 근데 진짜 타겟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주택매매 사업자들이었죠. 이분들 LTV를 사실상 0%로 만들었다는 건 이제 대출 끼고 집 사서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최고 통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 정책 발표 하루아침에 대출 가능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자, 이번엔 세 번째 파트, 약속입니다. 채찍을 들었으니 이제 당근을 보여줘야겠죠? 정부가 내놓은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무려 135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규 주택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매년 1기 신도시를 하나씩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물량이죠. 근데 시장이 이런 약속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 아예 평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 지을게요 하는 계획서, 즉 인허가만 받아도 실적으로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삽을 뜨는 착공 기준으로만 공급량을 세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인 거죠. 결국 이 정책의 핵심 전략은 딱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이라는 돈줄을 꽉 조여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공급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시장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부가 정문을 걸어 잠그니까 똑똑한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옆문이나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흐르던 길이 막히면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내거든요. 아파트 대출이 꽉 막히니까 상대적으로 LTV가 넉넉한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요. 또 아예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상품 쪽으로도 돈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추천해요. 입지 좋은 아파트 같은 핵심 자산은 굳건히 지키되 일부 자금은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자산에, 또 일부는 아직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 비규제 지역의 성장형 자산에 나눠 담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가장 큰 숙제는요, 시장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불신이라는 벽을 넘는 겁니다. 바로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20번이 넘게 대책이 나왔는데도 결국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시장은 이걸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과연 진짜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또 끊기면서 다들 눈치만 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공급한다더니 왜 이렇게 집이 안 보이지? 하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뒤 장기적인 시장의 안정은 정부가 약속한 135만 호를 진짜로 지어내느냐 마느냐 바로 그 실행력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의 깊은 불신을 넘어 정부는 과연 이번에 거대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